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임술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옥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이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 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도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의 특성에서 설명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면서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진을 잘해서 도세주옥을 잘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얻어야지만 신금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신금이 태어난 원령이 바로 술월이죠. 술월의 토는 신금 입장에서는 어떤 토? 정인이죠. 토생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일간의 특성상 금은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토생금이죠. 토생금. 그래서 이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경신금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토다매금이 될 수 있죠.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금 같은 경우 토가 있으면은 오금, 금 자체가 더럽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대동해야지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니, 당연히 보다 임수는 항상 있어줘야 되는 절대 용신이 될 수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용신인으로서야 될 임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신금은 임수를 봐야지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원령이 술월이다 보니 자칫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다? 신금을 토다 매금 할 수 있겠고,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갖다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파극시키거나 또 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더러운 천으로 닦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신금을 더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임수가 더러워. 그러면 오히려 신금을 더 더럽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술월의 신금은 토가 인성이긴 하지만 이 인성이 나도 해롭게 만들고 나를 도세주옥할 용신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니, 얘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다?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술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가 신금을 매금 또는 오금 더럽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고, 토가 임수를 갖다가 파극해서 날려버리거나 또는 임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간목이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간목을 원칙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을 써서 이 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은, 토가 이렇게 억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이 더러워지고 임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금생수하는 것보다는 목을 가지고 있어서 토를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신금이 치용할 수 있는 바른 용신이 치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신금, 임수, 간목, 다음으로는 임수, 경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술월의 신금 사주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감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원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다음으로 사주의 격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인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일간인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하자라고 하고, 생하자는 육친으로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이 되게 되면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게 되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금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얘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술월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 서방금의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기는 하지만은 일간 자체가 술에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술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가 되죠. 큰 흙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토가 많아져서 금을 매금시키는 토다매금 또는 토다 금매가 될 수가 있겠다.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도 오늘 공부하는 신금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흙이 많아서 토가 많아서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아서 토가 매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새 신부 있습니다. 신랑 신부, 새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숯검댕을 묻은 연탄 장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새 신부가 깜짝깜짝 놀란다. 그 하얀 드레스에 연탄재가 묻는다 생각하여 보시면 굉장히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 이걸 갖다 이제 사람들이 제극인한다.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극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제극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제파인하는 제극인이 있고 탐제파인하는 제극인이 있는데 탐제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깨버리는 것, 즉 탐제한다. 탐제라고 하는 뜻은 뉘앙스가 나쁜 거죠. 내가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갖다가 깨먹는 것, 나의 밥줄을 깨먹는 거라고 하지만은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병이 될 때, 인성이 병이 될 때 재성으로서 병이 되는 인성을 갖다가 억제시켜주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제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나를 생겨주는 용신으로 쓸 때 재성을 탐하게 되면 그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용제파인은 인성이 병이 되는 것이고 탐제파인은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용신, 희신, 길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겠죠.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서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탐제파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제파인하는 것이니 굉장히 좋은 제극인이 될 것이고, 단 중요한 것, 술월에 이렇게 간목을 쓸 때는 간목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임수로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 보호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또 임수 하나를 얻으면 신금을 갖다 모두 할 수 있습니까? 도세주, 옥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토, 건토죠.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토이기 때문에 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신삼익의 이름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술월의 신금, 당연히 병이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하는 차원에서 간목을 쓰지만은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없이는 신금의 어떤 용도 쓰임을 말할 수가 없겠죠. 가장 핵심은 역시나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임수하느로서 신금 도세주옥하고 간목을 도와주고 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근데 사주가 다시 한습해지면 이때는 병화로서 조후까지도 한번 나중에 이후 차후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생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명식을 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묘술 합이 돼서 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크게 조후의 필요성은 없겠다. 그리고 술토가 천간에 무토, 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묘술 합이 돼서 토의 기운이 조금은 완화된다라고 볼 수도, 묘술 합이 되면 조금 토의 기운이 화로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토가 신금을 매우 매금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지에서 축토를 보기 때문에 다시 토가 다시 많아졌다. 천간에도 무토 투출 또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이기 때문에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술월의 신유술, 해자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일간이 신금, 경금일 때는 역시나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사주를 갖다가 한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 개수라고 하는 식신은, 임수는 일간을 세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개수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기토, 술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도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 신금은 괜찮습니다. 축에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지만은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가 약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자축이 합한다 한들 역시나 자축은 뭐가 됩니까? 자축 합토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임수 자체가 잘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자축 합토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자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임수가 축에 통근할 수 있었는데 자수가 하나 있는 것은 뭐 임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 한습이 가중되는 거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이 없어서 무토를 갖다가 제하지 못한다. 이 무토는 원령의 술토에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한 힘을,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토고, 저 무토가 투출함으로 인해서 임수를 파극하는 역할, 신금을 매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무토가 투출된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다고 볼 수가 없겠고,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저 무토하고 개수하고 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원격 조정이라고 하죠. 원격 떨어져 있으면은 합이 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무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기토 지지로 축이라고 하는 세 개의 토가 있죠.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도 무토 정도는 아니지만은 신금을 뭐 할 수 있다? 오금할 수가 있겠고, 이때 말할 수 있는 기토 탁임이 돼서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하기 위해서는 임수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기토가 저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탁수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죠. 천간으로 간목 정도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나 역시나 간목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생시 경인시가 되겠습니다. 경인시. 경금 같은 경우에는 토의 기운을 이제 경금으로 설해서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순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의 시지에서 임목을 얻었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된 간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인시의 장점은 인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어서 미흡하지만 조후도 조금은 가능하다. 무자시, 기축시, 좀 이따 말할 신묘, 임진시는 전혀 뭐가 되지 않는다? 조후가 되지 않는다.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묘시하고 인시의 차이는, 묘는 승목이고 인은 양목이기 때문에 큰 나무와 같죠. 그 다음에 묘하고 인의 차이는, 인은 불씨를 가지고 있지만 묘는 불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 지지로 토가 일단 3개입니다. 좀 불안하죠. 천간에 투출된 토는 아니지만 지지 있는 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이렇게 진대운이 오게 되면 진술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대운이 오게 되면 또 진술충이 되는 것이고, 미대운이 오게 되면 충미충이 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토가 지지로 충했다 하더라도 천간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임수를 탁하게 만들 것이고요. 신금을 매금시킬 것이다. 그 정도에 그치는 건, 지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오대운, 기미대운 이렇게 왔을 때, 무진대운 왔을 때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 개수, 신금 모두 깡그리 토다, 매금 또는 파극에 대해서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 입장에서 토가 많은 것은 결국은 보다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수 투출됐다고 좋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간목을 얻었죠. 이 간목은 물론 묘술 합이 된다 해서 술토의 기능, 묘목의 기능이 좀 약간은 묶여버리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간목의 통근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목의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토를 억제시켜주게 되면 임수, 개수가 보존이 되죠. 물론 개수는 크게 뭐 보존 안 돼도 되는데, 그렇다고 간목이 임수만 보존하고 개수는 보존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수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물론 임개수의 뿌리가 매우 약한 것도 뭐 단점 아닌 단점이 되겠지만은, 일단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움직여서 신금과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을미시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결단코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토가 충하게 되면 이건 축술 및 사명되죠. 축술 및 사명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미충이 되게 되면 임수의 뿌리가 어떻게 된다? 댕강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축술미의 토를 갖다 제거할 수 있다 없다? 능력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시 되게 되면 일간신금이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여기에 또 임계수가 이 신에도 통근할 수 있죠. 그러면 일간도 세력을 얻고 그 다음에 임계수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운으로 가든 뭐 이렇게 운이 가든, 이렇게 운이 가게 되면 보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운이 간다 하더라도 뭐 일간 자체가 임수신금 자체, 임수 천간의 신금, 일간 신금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썩 나쁘지 않은 생시. 그래서 오늘 정도 제가 가장 괜찮은 생시 한번 골라주세요 하면 남녀 불문하고 한 병신시 정도, 무술시, 무자시, 기축시, 임진시도 좀 불안하다. 임신신, 신묘시는 의미가 별로 없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